컴퓨터의 구성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이나입니다. 목차는 일단 저희는 컴퓨터의 구성이라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을 들어갔긴 했는데 어쨌든 크게 아시는 내용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컴퓨터의 구성 다들 아시잖아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사람의 몸,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두뇌라고 보면 되죠. 네,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파고들 건데 하드웨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CPU, 기억장치, 입출력장치로 나뉩니다.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동작을 하나 먼저 CPU부터 살펴보면은 지금 이거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하고 메모리 유닛 그다음에요 여기 버스고요. 이게 폰 노이만 구조라고 오늘날의 컴퓨터의 대부분에 사용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메모리 유닛이 레지스터거든요. 레지스터가 그냥 CPU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나타내는데 이런 그림도 많이 나와요. 검색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나 이 메모리에서 불러온 정보를 바탕으로 얘가 이제 명령어를 해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ALU 산술연산 장치에다가 넣어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요리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요리사가 이제 CPU입니다. CPU가 도마에서 그 도마에다가 이제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꺼내서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냉장고가 이제 기억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크기에 따라서 손질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이제 CPU의 연산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대부분 윈도우 쓰면은 64비트 운영 체제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64비트씩 재료를 갖고 와서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요리사가 손질이 됐으면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넣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프라이팬이 이제 레지스터, 임시로 이제 기억을 하는 장치라고 보면 되고 이제 요리사가 이 재료를 갖고 볶는다라는 연산을 수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볶는다는 연산을 얘기를 해주는 게 컨트롤 유닛이고 이제 그 볶는 걸 수행하는 게 산술연산 장치인 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형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기억장치는 캐시에 대해서 밀도나 코이가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계층 구조만 조금 다룰 것 같은데 저희 이거 운영체제 강의 자료에서 나온 거거든요.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여기 레지스터 캐시, 그다음에 이게 메인 메모리, 그다음에 이제 하드 디스크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데 이렇게 올라갈수록 연산 속도가 빠르면서 비쌉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여기까지가 비휘발성, 이렇게가 비휘발성인데 비휘발성이라 날아가진 않고 저장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싸니까. 대신에 속도 연산이 느리고 얘네는 CPU에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CPU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고 근데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만큼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메인 메모리가 램과 롬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램에 대해서는 아까 호이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램은 휘발성이고 롬은 비휘발성이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램은 읽고 쓰는 게 둘 다 가능한데 휘발성이고 롬은 이제 읽기만 가능한데 비휘발성이라 저희 초기 부팅 정보 같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정보가 이제 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왜 필요하냐? 이제 컴퓨터도 데이터를 읽을 때 그 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작은 메모리일수록 더 빨리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메모리일수록 더 빨리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크기가 작아야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자주 쓰이는 데이터는 그 아까 캐싱처럼 자주 쓰이는 데이터는 그 캐시로 읽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캐시에 저장된 걸 읽어오고, 그 캐시가 자주 쓰이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겹층 구조를 띄게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이 입출력 장치인데요. 입출력 장치는 다 아시는 저희가 좋아하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CPU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버스고요. 이게 디바이스 컨트롤러, 그리고 이제 이게 I/O.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I/O가 있고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풋 장치, 아웃풋 장치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 만약에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OS에 깔려 있는, 저희가 뭐 하나 새로운 기기를 쓴다 그러면은 이거 드라이버를 깔아야 된다 뭐 그러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디바이스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시스템 버스까지 가면은 이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버스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버스부터 하면은, 데이터는 이제 CPU가 데이터 읽고 뭐 메모리에 저장하고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방향입니다. 데이터 버스는 양방향이고, 그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데이터를 보내려면 어디로 보낼지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를 제공을 해주는 게 이제 주소 버스인데, 얘는 조금 특이한 게 얘네는 단방향이에요. 근데 얘네는 양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다른 게 주소 전달은 CPU에서 메모리로만 가능하다가 있고, 얘네는 양방향으로 전달이 가능한 게, 왜냐하면 I/O의 그 포트 번호를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얘가 출력을 어디로 할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양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버스가 이제 제어 신호를 전달하는 건데, 그 어떤 기억장치 읽고 쓸 건 그 읽기, 쓰기, 뭐 버스 요청, 승인, 인터럽트 요청, 승인 뭐 이런 그 명령어 같은 신호를 이제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또 다 양방향 버스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진 컴퓨터는 어떻게 연산을 하냐? 기본적으로 읽고 처리한 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램이랑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데이터 불러오고 처리하고 쓰고 그러는 거죠. 램은 읽고 쓰기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는 끝났고요. 소프트웨어는 정말 간단합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유틸리티, 언어번역 뭐 그런 되게 좀 코어한 프로그램들이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그냥 저희가 쓰는 모든 것,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